그래서 회계학과 교수들한테도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가 이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본 교수들은 대부분 그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회계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이걸 적법하다고 그래 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정책의 일관성이거든요. 예, 이 정책의 일관성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더 혼란이 생기고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 이제 과거 정권 했던 모든 걸 부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상한 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뭐 우리나라 다 흔들기 때문에 정부가 로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는 적절한 판단마저도 부적절한 것으로 뭔가 뒤에 이면이 있는 것으로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네. 모히토 향기님이 장하성 실장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경영학 교수인데. 경영학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그러는데.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 경제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미중 전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대로 소득주도 성장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1년 후에 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성과는 나타날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쪽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성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방향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쪽으로 나타날 거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부의 충격이라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그건 우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어요. 그 경제 시스템이 유연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이 미치는 충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경제적이라서 외부에 그런 충격이 오면 상당히 데미지가 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현 정부의 속성상 내년에도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을 끌어간다면 소득 격차는 더 벌일 수밖에 없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하지 않는다. 그럼 더 포퓰리스트적인 뭐 정책, 더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럴 경우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뭐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는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르헨티나고 요새 우리가 가장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이 그리스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를. 왜냐면 그 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보면 사실 김대중 정부하고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했던 정책들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작은 논문을 쓰셨다고 지난번에 저 만났을 때 말씀하셨는데 지도자가 말하자면 경제를 망하게 하고 일으키고 하고 부군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정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회가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리스,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이것도 대부분 보면 결국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잡았던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소위 그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과 그 미국도 보면 그 경제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영국은 영국병을 앓았고, 미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그랬는데, 그걸 타개한 분이 누구냐면 영국에서는 대처요. 수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근데 그분 생각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공부해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딱 있어요. 인류가 잘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선부터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시장 경제 체제로 가까이 간 나라일수록 잘 살고 거기서도 멀어진 나라일수록 다 못 살았습니다. 근데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정책 방향이 사실 우리가 완벽한 그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을 때는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 경제가 쇠퇴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